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전준호 해설위원, 윤희상 해설위원, KBS 정현숙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흥미를 더해가는 KBO입니다. 지난주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두산 베어스에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일이었죠.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2023 시즌에 이제 두산에 사령탑이 된 이승엽 감독이었습니다.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좀 동시에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승엽 감독이 2022년 10월 18일에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워낙에 선수 시절에 구설수도 없었고 국민 타자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와 함께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친정팀인 삼성이 아니라 또 다른 팀 두산의 지휘봉을 잡았다는 점, 그리고 코치 경험 없이 바로 사령탑으로 갔다는 점, 이런 부분이 팬들이 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승엽 감독님이 또 현장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코치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승엽 감독님의 이름값 때문에 사실은 코치로 부르기는 쉽진 않았고, 또 해외 연수를 가시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야구계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결국 키움전에서 2경기 연속 영봉패를 당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2020 시즌을 이제 9위로 마쳤던 팀을 이제 이어받게 돼서 2023 시즌과 이제 2024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러니까 가을 야구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시즌 9위로 좀 내려앉으면서 팬들의 좀 원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렇죠. 첫 시즌에는 일단 절반 이상의 성공을 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문제가 됐던 게 지난해 가을 야구였었는데 일단은 4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었잖아요.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1승을 안고 돌입을 했는데 KT의 마법에 휩쓸려서 2경기 모두 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계약 기간 마지막 시즌인 만큼 올해가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구단주가 스프링 캠프에 이제 격려차 방문한 그런 자리에서 두산이 4, 5위 하려고 야구하는 것 아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줬고, 그래서 이승엽 감독으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시즌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그 한국 시리즈에 가겠다, 이러한 본인의 포부를 좀 지키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즌 초반에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두산 베어스가 곧바로 조성환 이 퀄리티 컨트롤 코치에게 이제 감독 대행을 맡기면서 일단 감독 대행 체제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이 되자마자 일단 했던 첫 번째 일이 주전급 선수들을 2군에 보낸 거였어요. 조성환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이런 베테랑 주전들, 부진한 주전들을 2군에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승호, 양석환, 조수행 선수가 대거 2군행을 통보받았는데 강승호 선수와 양석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처음으로 2군에 내려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조성환 감독이 이제 많은 준비를 좀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1군과 퓨처스 리그팀 이 코치들이 자리를 바꾸는 그런 이동이 있었고, 박성민 타격 코치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전준호 의원께서도 또 이런 코치 생활도 오래 하시면서 이런 좀 비슷한 경험을 좀 해보신 적이 또 있으시잖아요. 아픈 기억이 있죠. 네. 네. 시즌 중에 어떤 리더가 바뀌는 그런 상황은 모든 그 팀의 구성원들이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요. 선수, 네. 스텝, 팬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성환 감독 대행이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될지 참 궁금한 부분인데, 자, 우선 두산 베어스라 그러면 허슬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사실 상대 팀에서 두산과의 경기를 승리를 거두더라도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끈끈한 조직력으로 야구를 했던 그런 두산이기 때문에 과연 조성환 감독 대행이 과거의 두산 허슬드의 정신을 얼마만큼 그 문화를 다시 선수들한테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상 위원도 선수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안에 있는 선수단에서의 또 이제 앞으로 또 베테랑 선수의 역할도 좀 또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이 많이 이제 1군 무대에 들어와서 시너지, 그러니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2군에 내려간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뭔가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 1선발 코러빈 선수도 지금 2군에 가 있단 말이에요. 퓨처스에 가 있는데 코러빈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그 베테랑 선수들 야수진이 포진을 되면 전진호 위원 말씀대로 허슬두의 느낌이 나야 돼요. 사실 제가 이 SSG 랜더스의 전신 SK 때 두산이랑의 경기를 했으면 정말 끝날 때까지 맞아요. 끝나지 않는 경기 그리고 모든 그렇죠, 네. 타구들은 전부 다 슬라이딩 이런 느낌의 두산이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야수들이 들어와 준다면 이 콜업인이 확실하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마무리 세더 필승조를 좀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두산은 김태견만 첫 번째로 올려놓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변동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도 확실하게 신뢰를 보내주고 믿음감을 보내줘야 선수들도 내가 그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홍건희의 합류 그리고 이영하, 박지욱, 최지강이 어느 정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자리를 잡아서 불펜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두산도 한 번은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을 좀 꽤 오랫동안 또 알고 지냈었는데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야구장 유재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야구장에 있는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생하시는 곳곳에 있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먹고 다 세심하게 좀 챙기는 스타일인데 어떤 그러한 세심함이 좀 팀에 좀 녹아들 수 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두산이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6월을 시작한 두산 베어스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또 허슬두의 이름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 야구의 참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주 가장 멋진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함께 하시죠.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지난주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들어오시나요? 야구의 참견을 선택한 이주혜 선수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2번 등판에 2승을 기록한 LG 송승기 선수 5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며 LG 트윈스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일요일 등판 모두 팀의 연패를 끄는 승리를 챙기면서 13이닝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의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끌고 있는 히어로즈의 주장 송성문 선수, 눈물의 인터뷰 이후 영웅들의 반등을 이끌어냈는데요. 롯데와의 주중 시리즈에서 결승타와 주말 LG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치며 팀의 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레이에스 선수, 지난 일주일 타율 6할 25타수 15안타, 그리고 홈런 2개를 치면서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는데요. 최근 부진했던 롯데 자이언츠의 승리를 이끌며 안타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빛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전준호 위원과 윤희상 위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주혜 선수는 바로 LG의 송승기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선발 같은 5선발 송승기 선수, 국내 선발 평균 자책점 1위로 올라서면서 LG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송승기 선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KBO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 중간 점검.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나 이제 외국인 선수입니다. 매 시즌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이제 각 팀들이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야구의 참견에서는 올 시즌 10개 구단의 외국인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서 또 각 팀을 웃고 울게 하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격적인 참견에 앞서서 KBSN의 6분의 해설위원 그리고 정현숙 기자의 저까지 총 8명이 외국인 선수 중간 점검에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구단 선수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초록색 불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선수에게는 노란색 불을, 그리고 이제 교체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선수에게 저희가 이제 빨간 불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한 팀 한 팀 저희가 알아보면서 이 초록불, 노란불, 또 빨간불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세 팀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키움과 두산, NC의 외국인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하위권 팀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빨간불이 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빨간불을 좀 받을 것 같은 선수 좀
다들 예상이 좀 되실 것 같죠. 네. 키움 히어로즈 루벤 카디네스 선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외국인 타자 2명 체제에서 이제 푸이그 선수를 보내면서 알칸타라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카디네스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 못합니다. 전준호 의원, 교체를 해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고민해야죠. 제 생각에는 키움이 벌써 그런 어떤 움직임을 지금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카디네스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이 아니라 그 24시즌에 삼성에 먼저 KBO 경험을 한 선수잖아요. KBO 리그에 적응을 마친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이다 그러면은 결국 카디네스 선수의 한계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자, 스톤 게리 선수를 발빠르게 부상 단기 대체 선수를 빠르게 영입을 하면서 지난 6일 날 귀국을 했더라고요. 네. 빠르면 이번 주에 지금 1군 KBO의 비자 발급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데뷔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게리 선수가 그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완전 교체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굴곡근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카디네스를 지금 일시적으로 교체한 거긴 한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출산 휴가를 공교롭게도 다녀온 이후에 좀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 그러나 이제 스톤 게르 선수 역시도 좀 부상 이력이 좀 있었던 선수고 그 이후에 지금은 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평가인데 좀 취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가요? 일단은 홍원기 감독이 말씀하시기는 이 선수가 실전 경기를 치른 지가 조금 오래돼서 그 부분을 되살려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체격과 다르게 발도 빠르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움이 기대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KBO 리그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면서 결국 좀 팀을 떠나게 됐었는데 지금 돌아와서 2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던졌어요. 정말 잘 던졌고. 야, 그러니까 사실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KBO 리그 선수였으니까 일본, 그러니까 타 리그에 가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선수들은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직전 시즌에 로하스 선수도 사실은 조금은 너무 잘하진 않았으면 내심. 그렇죠. 왜 그랬냐면 NPB에서 정말 잘해서 돌아왔으면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NPB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왔는데 KBO 리그에서 너무 막 잘해버리면 좀 제가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조금은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알칸타라 선수 구위가 확실히 그러니까 한참 좋았을 때보다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구위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로젠버그 선수 같은 경우 뭐 부상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로젠버그 선수를 교체하는 거는 좀 글쎄요. 저는 제가 중계 중에서도 계속 이상한 모습을 마운드에서 중계 중에도 내용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투구 이상하다. 저 분명히 몸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네. 중계 중에 얘기를 했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고관절 쪽에 이제 부상이 있어서 보호 차원에서 엔트리를 말소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전에 듣고 좀 빠르게 대처는 잘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 지금 알칸타라 선수도 지금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네. 로젠버그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선수 성적이 좀 좋지 못하면서 좀 여러모로 좀 부침을 또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바로 이제 투수 콜 어빈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윤희상 의원이 시즌 전에 굉장히 또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현재도 동일한 평가입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뭐 기록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KT 전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KT 전에 2경기 등판에서 6실점 6자책 그리고 7실점 6자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위가 콜어빈 선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콜어빈 선수가 사실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투수예요. 그래서 이제 시즌을 데뷔할 때부터 이 자기만의 루틴과 투구수 조절 그리고 강도 조절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뭔가 확실하게 자기 것을 갖고 있다라고는 맞아요. 하지만 그 자존감이 너무
다 보니까 좀 시야가 넓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 콜어빈 선수를 잘 맞춰줄지, 잘 맞춰서 이 선수의 이런 실력이나 퍼포먼스를 펼치게 할지, 아니면 정말 강단 있는 모습으로 너가 팀 안에 들어오게끔 확실하게 좀 끌고 갈지, 이거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선수가 저는 정상적으로 팀 안에 녹아 들어온다면 저는 콜어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위는 저는 확실하게 아직도 일선 발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콜어빈 선수가 그러니까 올 시즌 경기에서 무사사고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컨트롤이 높은 편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보단 구위형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기의 기분을 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으쌰으쌰하고 던져야지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없으면 확 무너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조성환 감독 대행이 이 외국인을 어떻게 잘 좀 이끌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콜어빈 선수는 저는 실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현숙 기자님께서는 이제 유일하게 빨간불을 주셨습니다. 네. 저만 빨간불이 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번에 되게 보수적으로 네. 이거를 지금 줬다고, 점수를 줬다고 봤는데 네. 제가 제일 급진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일단 저는 두산이 지금 단계에서는 모험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고 사령탑까지 바뀌었으니까 외국인 선수를 좀 교체하면서 팀 분위기에 전환을 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태도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네. 그런 이제 그 양의지 선수와 박정배 투수 코치를 이렇게 어깨로 밀고 갔던 그렇죠. 그 장면뿐만이 아니고 또 박병호 선수와도 좀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고, 네. 그리고 NC의 이제 박건우 선수한테 위협구를 던져가지고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 투쟁심이 좋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는 팀 분위기를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이 좀 이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교체 카드를 써서 팀의 쇄신을 꾀하는 그러한 방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잭 로그 선수에 대한 의견은 뭐 어느 분도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워낙 또 좋은 모습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잭 로그 선수의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케이브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 풀타임 메이저리거라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양이 안 발행이 차죠. 좀, 네, 좀 양이 안 차는 건 뭐 두산 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케이브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일단 그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두산 야구에 아주 잘 맞는 선수라고 보고, 모든 어떤 경기에 전력을 다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타석에서 타이밍 잡는 법이나 그리고 이 정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에서 첫 승 중계를 제가 했는데 그 당시 케이브가 전력으로 달려서 사실은 더가웃에서 모두 말렸는데 혼자 달려서 2루로 네. 갔고 결국 이제 끝내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 기사화도 되게 많이 됐어요. 허슬도의 정신을 살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왜 X를 주셨어요? 아니 근데 외국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헛슬두냐?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케이브 선수가 홈런 4개밖에 지금 못 쳤고 26타점을 지금 기록 맞아요, 중입니다. 당연히 이 선수가 뭐 커피차도 쏘면서 팀 분위기에 녹아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외국인 선수의 역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야 된다. 두 선수가 콜 어빈과 또 케이브 선수가 또 남은 시즌 또 과연 반등을 또 이뤄낼 수 있을지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NC 다이노스의 뭐 이제 원투펀치죠. 라일리와 로건 선수인데, 라일리 선수와 로건 선수 둘 중에 누가 일선발이냐 시즌 전에는 정하지 못할 정도로 두 선수의 이제 실력이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일리 선수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전준호 의원과 윤상 의원 두 분께서 로건 선수에게 이제 빨간불을 주셨는데, 먼저 전준호 의원, 이유가 뭔가요? 저는 그 이호준 감독이 그 로건 선수 마운드에 올랐을 때 경기 투입되면 참 고민스러운 표정을 계속 읽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과거에 미국에 있을 MLB에서 던졌던 포심 구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구속이 그 PTS 기준으로 142km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로건 선수의 구종을 보면 포심을 한 30% 정도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체인지업, 커브, 커터, 슬라이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투심까지 여러 가지 구종을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제구가 잘 되질 않아요. 그만큼 본인이 포심 구속이 안 나오니까 완벽한 어떤 제구, 어려운 핀포인트에다 공을 던지려고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9이닝당 볼넷이 4.29 그리고 이닝당 투구 개수가 17.7개거든요. 1선발로서는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평균 경기당 평균 이닝이 5.1이니까 1선발이 나왔는데 4이닝 가까이 불펜의 소모량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좀 1선발로서는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외국인 선수를 바꾸려면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7일 날 구창모 선수가 전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NC 마운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단단해질 건데 확실한 연패를 끌어줄 수 있는 1선발을 하면 팀의 에이스잖아요. 그러면 이 에이스가 올라갔을 때는 적어도 70% 이상은 우리 팀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로건 선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투구가 아닌가. 그리고 NC 어떤 국제 스카우트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희상 의원은 좀 어떤 의미에서 빨간불을 주셨습니까? 되게 보는 관점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건 선수가 확실한 1선발 카드로는 약한 모습은 확실해요. 하지만 전 라일리 선수까지도 같이 바라봤을 때 라일리 선수는 좀 들쑥날쑥한 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선발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C가 지금 치열한 중위 경쟁에서 1선발이 강한 선수가 들어오면 라일리까지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구창모 들어오고 신민정 선수까지 들어오면 이제 1, 2, 3, 4선발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1선발 카드에서 상대 1선발을 붙어서 우리는 충분히 특히 야수들이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로건 선수는 이제 확실하게 전체적인 팀 흐름이나 뭐 벤치, 야수들도 우리 1선발이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9위형의 선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데이비슨 선수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은데 데이비슨 선수는 지금 뭐 충분히 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정현석 기자님? 네, 데이비슨 선수는 뭐 본인의 역할을 뭐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3할 3푼 6리 이상을 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비슨 선수는 뭐 충분히 계속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상위권 반등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중위권 팀들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국내 선수들이 좀 부상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들 모두 좀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상 의원, 세 선수 모두 일단 지금 활약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일단 선발 투수들은 정말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만약에 두 투수까지 자리를 못 지켰다면 기아는 생각보다 낮은 쪽의 순위에 더 있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네일 선수가 뭐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네일 선수고 올러 그렇죠. 선수도 워낙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고 위즈덤 선수는 확실히 이 OPS형 타자이기 때문에 지금 기아에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만 않으면 위즈덤 선수는 무조건 가야 되고 네일 선수와 올러 선수는 지금처럼 시즌을 계속해서 완주해주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가 허리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지금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즈덤 선수가 부상 이후에 합류하면서 지금 4경기 멀티 안타를 때려내고 그리고 홈런 2개 5타점 어떤 타격 기아의 어떤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력소는 분명히 되고 있어요. 자, 기아가 그동안 최영우 선수 혼자 고전분투 기아 타선을 이끌다시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기아의 또 젊은 야수들이 매 경기마다 정말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부상 선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김도영, 나성범 그리고 김선비 선수의 합류 전까지 어쨌든 기아는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면 위즈덤 선수의 어떤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타가 터져 나와야 되겠죠.
저는 위즈덤 선수가 또 좋은 부분이 일단은 멀티 포지션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3루에서도 이 선수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실책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위즈덤 선수가 좋고 또 이 올러 선수와 네일 선수를 보면은 5월 그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올러 선수가 네일 선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좀 두 선수가 안 좋을 때 도와주고 안 좋을 때 도와주고 이런 시너지 역할을 같이 하면서 그 잘 콤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 뭐 사실 그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안정감이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SSG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SSG 역시 또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꽤 괜찮은 팀입니다. 대부분 이제 초록불의 평가를 받았는데 저와 정현숙 기자가 이제 에레디아 선수에 대해서는 노란불을 줬습니다.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번에도 저희만 노란불인가요? 네. 네, 일단은 에레디아 선수가 SSG에 들어온 이후에 지난 시즌에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쳐줬잖아요. 그렇죠. 구단에서 일단 최초 타격왕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마련을 했고 더더욱 좋았던 점이 전 구단을 상대로 3할대 이상의 안정적인 타격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좀 그 부상으로 허벅지 종기 수술을 한 이후에 좀 오랫동안 경기에 뛰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 노란불을 준 이유는 팀의 그런 성적 컬러 그런 것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SSG가 키움과 함께 뭐 타율에서도 최하위를 다투고 있고 장타율에서도 최하위를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좀 터뜨려줘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 19경기에서 홈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반대로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럼 에레디아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이제 맥브럼 선수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에레디아 선수에 대해서 노란불을 주었던 것이 이 선수가 워낙 두 시즌 동안 압도적인 타격 능력, 또 뛰어난 수비력, 그리고 이제 친화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이 삼박자가 잘 맞았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 과연 이만한 선수를 그러면 지금 데려올 수 있느냐. 에 대한 좀 고민인데 확실히 외국인 선수들은 어떤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팀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디아 선수는 뭐 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선수였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에레디아 선수의 어떤 팀메이커, 팀 분위기를 외국인 선수가 랜더스 벤치 분위기를 밝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레디아 선수는 곧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떤 노래를 잘 부르던가요? 나는 반딧불. 아, 네. 저는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반딧불을 오키나와 캠프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누구 가수가 맞나 했는데 에리디아 선수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승용 감독 그 캠프 취재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감독님 인터뷰 화이팅 이러는데 한국말도 잘하죠. 한국말도 잘하고요. 네. 정말 팀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조금만 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팬들의 좀 기대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구단 프런트에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 좀 교체 얘기가 나오나요? 그랬더니 에레디아요?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말을 보탤 수 있는 게 네. 이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SSG의 이제 좀 오래된 팬분들은 로맥 선수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맥을 그릴 것이냐. SSG는 사실은 3할 타자가 찾아보기 힘든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시즌이 끝나다 보면 결국은 리그 안에 3할 타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최근에는 그나마 최지훈 선수가 가끔 한 번, 박성환 선수가 가끔 한 번이에요. 그리고는 3할 타자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프론트의 선택은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무조건 3할을 쳐줄 수 있는 에레디아가 확실한 카드였고 그런 쪽에서 이 에레디아 선수의 부상은 사실은 리스크가 큰 부상은 아니거든요. 뭐 관절이 아프거나 내전근 그렇죠. 뭐 이런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3할을 그러니까 에버러지 히터 3할을 칠 수 있는 타자를 쉽게 교체 카드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SSG가 올 시즌은 이 투수는 정말 그 어떤 팀 콜에 맞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인플레이 타구를 최대한 억제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문학 그리고 대구 요 구장 자체는 하지만 이 9위형으로 탈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선수를 뽑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부상 리스크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주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호근 캐스터님 말씀대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투수 쪽에서는 확실히 발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뭐 화이트와 앤더슨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또 투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팀이 있죠. 바로 이제 KT 위즈입니다. KT 위즈 이제 쿠에바스 선수가 올 시즌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그 쿠에바스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KT가 쿠에바스 선수를 교체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상당히 이제 고민 중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한 90경기에서 100경기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를 좀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쿠에바스 선수 하면 이제 KT 위즈 팬들에게는 정말 결정적인 장면을 또 많이 만든 투수기도 하죠. 뭐 삼성과의 타이브레이크 경기에서 이 짧은 휴식 이후에 멋진 투구를 보여줬고 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의 또 호투를 보여줬던 어떤 그 KT 위즈 팬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좀 인상이 있고 저는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쿠에바스 선수가 나는 지금 다시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갈 수 있어도 KT 위즈에 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또 9위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7분께서 모두 이제 빨간불을 주셨고 딱 한 분 윤희상 의원만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쿠에바스 선수의 전체적인 스탯 그리고 9위를 평가했을 때 바꾸는 게 맞는 쪽인 것 같긴 해요. 지난 시즌부터 ERA가 올라갔고 올 시즌은 거의 ERA가 폭등을 했고 전체적인 이 패스트볼의 9위 스피드도 지난 시즌보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조금씩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 세모를 준 이유는 이강철 감독의 어떻게 보면 성향 스타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은 정말 믿음의 야구를 선호하는 유형의 감독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강철 감독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독이 선수를 믿어줘야 되지 누가 믿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쿠에바스가 전체적으로 KT에 여태까지 공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강철 감독이 조금이라도 기회나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적인 거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혜택을 받았던 선수가 2023년도에 벤자민 선수였어요. 네, 그렇죠. 전반기에 4점대 중반대에 ERA를 던져주면서 이거 고민이 많았을 때 계속 기다려주면서 승수를 싹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후반기 때 2점대 그래서 15승을 한 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9위 하락은 확실하게 교체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또 한 번 이강철 감독의 믿음 KT가 항상 마법을 부려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는 건 저는 이강철 감독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그 기다림을 쿠에바스 선수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 고민 때문에 세모를 줬습니다. 맞아요. 네. 이강철 감독님은 좀 명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투수들은 KT 가서 뛰고 싶은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쿠에바스와 마찬가지로 또 KT에서 오랜 시간 또 뛰고 있는 멜로아스 주니어 선수. 이 선수도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지금 스탯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전주호 의원 노란불을 주셨어요.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요. 로하스 선수는 사실 리그 전체 판도를 이끄는 그런 OPS 타자인데 자, 올 시즌을 보면 글쎄요 지금 OPS뿐만 아니라 어떤 타기의 모든 지표가 조금 떨어진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KBO에 있는 투수들이 이제는 로하스 선수를 상대하는 요령을 이제는 익혔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반등의 요지가 있을지 몰라서 제가 중간에 다리 좀 걸치고 있었어요. 세모로. 정현숙 기자도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좀 판단이 애매모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선수의 그 이름값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 타선에 있으면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확실히. 예. 근데 최근에 스탯이 너무 떨어져 있고 이 강한 1번, 2번 이 카드도 사실은 이강철 감독님이 초기에 이제 해보려고 하셨는데 로하스 선수의 성적이 안 나오면서 이것도 좀 무산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고자 하는데요.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또 부상 선수가 발생을 했죠. 바로 이제 레이스 선수입니다. 오른쪽 발등 통증이 좀 재발하면서 지금 기존의 어떤 성적도 같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팬들 사이에서도 사실 목소리가 좀 오고 갔었는데 저와 함께 또 역시나 빨간불 평가해 주신 정현숙 기자님. 아니 저랑 텔레파시가 좀 많이 통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 저 레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뭐 가을 야구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20이닝을 넘는 동안에 자책점을 단 한 점만 내주고 평균 자책점이 0.45였습니다. 당연히 뭐 올해 재계약 수순이었는데 좀 올해는 기대만큼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것이 부상 때문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한 번은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오키나와 2차 전운에서 오른쪽 그 발등 쪽에 그렇죠. 좀 문제가 생겨서 늦게 합류를 했고 또 시즌 중반에도 오른쪽 어깨 염증 있었고 그리고 어제 또 발등 통증이 재발해서 그러니까요. 1군에서 이제 마이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이스 선수에 대해서 삼성 구단에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선수의 지금 투구 이 일수를 보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7일 만에 등판한 횟수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이닝 이상 던진 경기가 단 2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가 과연 잘 해줄 수 있을까?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는 구단이기 때문에 하려면 빠른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님께서는 노란볼을 주셨는데 이제 확실히 좀 이 선수만한 또 투수를 데려오기가 쉽지는 않긴 하잖아요. 네. 쉽지는 않죠. 자, 결국에는 오른쪽에 염증이 있으면서 좀 마운드에서 본인이 공을 던질 때도 구속면에서도 한 1, 2km 저하됐지만 어떤 회전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구가 잘 된 공들도 계속 타자들이 쳐내는 어떤 그런 안타를 허용하고 그게 또 피홈런 허용하면서 경기 흐름들이 계속해서 레이스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발생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참 고민이 됩니다. 막상 또 대체 외국인 선수로 바꾼다 그래도 과연 레이스를 능가할 수 있는 검증된 선수를 포기하고 다른 선수를 데려온다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반면 윤희상 위원께서는 초록볼을 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올 시즌에도 우승을 못한다면 사실 실패한 시즌이잖아요. 준우승도 사실은 성공한 시즌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과정을 한다면 그럼 레이에스 선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또 큰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큰 경기에 강한 빅게임 피처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페넌트 레이스만 봤을 때는 우리가 4강, 5강이 목표면은 레이에스 선수는 바로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게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 그런 쪽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지금 후라도 선수는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후라도 선수는 지금 뭐 주말에도 완벽한 피칭을 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후라도 선수가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이닝 히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다. 사실 삼성이 불펜에서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후라도 선수가 나오는 경기는 일단은 불펜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이닝 속에서 계속해서 ERA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후라도 선택은 정말 저는 단연 돋보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시즌에 들어갔을 때 이 후라도 선수가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냈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이 선수가 잘 던질 거라고는 왜냐하면 키움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잘 던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그 오키나와 캠프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키나와 캠프를 가기 전에 이제 저도 자료를 준비하는데 후라도 선수의 사진을 보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배가 많이 나왔지 하고. 후라도 선수를 처음으로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 경기에 연습 게임이었던지 라이브였던지 던지는데 구속이 145에서 14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문제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에서 몸의 회전이 둔해져서 이 스피드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일단은 공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도 하면서 몸의 회전 스피드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몸을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겨내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사실은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후라도를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디아즈 선수, 전준호 의원, 디아즈 선수가 이 정도로 지금 잘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저는 이런 페이스면 근 50개에서 60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홈런 페이스가 정말 경이로운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라이온스 파크라는 홈구장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타석에서 뭐 멀리 치려고 또 배트 궤적을 발사 각도를 의식적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그 선수가 보면 디아즈는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는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강하게 맞는 타구가 웬만한 발사 각도가 만들어지면 뭐 좌우중간이 뭐 좌측 우측 없이 그냥 다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펀치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홈런 경쟁을 KBO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오타니 선수와 지금 홈런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 맞아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지금 강점이 홈런을 그냥 치는 이제 소위 이제 팬들께서 말씀하시는 공발포가 아니라 타율도 괜찮고 타점도 괜찮고 안타도 좀 많아서 좀 바뀐 부분이죠. 네. 그게 24시즌과 시즌 초반만 해도 카운트가 몰려 있는 상황에도 계속 본인의 풀스윙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 스트라이크가 몰려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어떤 컨택하는 어떤 백 스피드를 좀 줄이면서 정타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타법으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에버리지도 지금 9푼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정확한 타격이 나오지 않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중위권 팀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상위권 세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박세웅 선수와 함께 원투펀치로 초반에 좀 팀을 마운드에 이끌었던 롯데의 데이비슨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판정단은 모두 초록불을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의 경기들을 봤을 때는 실점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는 직전 등판에 데이비슨 선수의 그 실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충격의 9실점인데 예. 1회만 5안타와 볼넷 하나를 포함해서 4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중계를 보면서 데이비슨 선수가 마운드에서 던지는 구종마다 계속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구가 잘 된 공은 커트가 당하고 공이 살짝 몰리는 공은 뭐 안타를 맞아 나가고. 그래서 제가 윤희상 위원한테 좀 묻고 싶어요. 투수가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뭘 던져도 안 되는 날. 그런 날이 정말 윤 의원도 그런 날이네요. 네. 현역 때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선발 투수가 한 시즌에 30경기를 던진다면 그런 경기가 한 2-3게임 정도는 거의 나와요. 그렇게 되면 ERA가 한 3점대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를 얼마나 이닝을 갖고 가느냐가 선발 투수들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운드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뭘 던져도 맞는구나. 쳐라. 대신 아웃만 시켜줘. 야수들을 이제 의지하죠. 아웃만 대줘. 대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5회까지는 던지고 싶어. 그러면 그 이닝이 채워지면 이 평균 자책점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날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맞으려고 하면 이제 볼넷 개수 올라가고 그러면 실점이 더 많이 늘어나고 볼넷 개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투구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닝을 못 채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저 개인적으로 빨리 마음을 놓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잘 치는구나. 오케이. 계속 쳐라.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데이비슨 선수는 뭐 최근 경기의 흐름이 안 좋았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구위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 릴리스 포인트에서 찍어 누르는 듯한 그리고 포심 계열이 상당히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곧 본인의 모습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공교롭게도 정보근 선수가 이제 무릎과 손목에 좀 치료를 위해서 말소가 된 이후에 최근 3경기 이제 정보근 선수가 아닌 다른 포수와 호흡을 맞췄다는 건데 그 3경기에서 9.08의 평균 자책점 좀 높았습니다. 전담 포수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투수들은 전담 포수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선수 생활 할 때 이 힐만 감독이 먼저 물어봤어요. 우리 팀에 포수가 2명이 있는데 너는 누구랑 할 때가 편해?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투수들은 흔히들 이기적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내 성향이나 내 성격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포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첫 번째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타겟 설정을 할 때 이 눈에 잘 들어오는 포수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트를 던질 때 뭐 색깔이 좀 다르면 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내가 타겟 설정하는데 너무 앉아 있는 자세가 내 정확성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포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담 포수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반대로 좀 기록을 살펴봤는데 구종의 구사율, 구위, 스피드 그리고
상황에 맞는 공의 선택을 봤을 때 사실 크게 도드라지는 점이 없어서 네. 과연 포수의 문제가 있을까라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은 있어요. 예. 이와 연관해서 이제 김태형 감독님이 유강남 선수를 2군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제 배터리 코치까지 교체를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 중에 이제 볼 배합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이 노출이 됐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윤희상 위원은 이게 이제 투수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뭐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김태형 감독이 선수들을 두루 이렇게 파악하고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 볼 배합의 전적인 그 마지막 고유 선택은 피차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아무리 사인을 내도 내가 싫으면 결국은 포수들은 투수한테 져주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게임을 읽어가는 능력은 사실 포수가 훨씬 더 영리하고 더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수들은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에 볼 배합을 하는 거고 포수들은 전타석, 앞타석, 그리고 전체적인 타석, 그러니까 여러 게임을 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볼 배합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뭐 유강남 선수가 볼 배합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투수가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유강남 선수를 잘 안 따라와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강남 포수와 정상호 배터리 코치까지 같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분명히 투수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안에서 포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은 플랜을 짰으면 어느 정도 너네도 따라와 줘야 돼.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포수가 이렇게 가버리네. 그러면 투수들도 분명히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받거든요. 제가 SK 시절에도 주로 1, 2선발로 던졌던 김광현이나 저한테 되게 영향 메시지를 되게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뒤에 있는 선수들은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다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되게 여우 같은 고메타를 쓴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형 감독님이 이 고참들을 불러놓고 오늘 하루 뭐 실컷 풀어 이러면서 술도 좀 자주 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롯데의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즈 선수를 대신한 이제 간보아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 와서 좀 첫 등판은 좀 또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만 또 두 번째 등판은 또 좀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저는 간보아 선수를 첫 경기 등판했을 때 이 알럽 베이스볼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구 폼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다른 쪽에서 이 선수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본 것이 수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일요일 경기에서도 2루에 타구를 잡아서 2루에 송구하는 모습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전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 선수는 야구 IQ가 상당히 높구나. 기본기가 엄청 잘 돼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야구 KBO 리그에서 적응을 하는 과정은 되게 생각보다 쉬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구위는 무조건 통하겠구나. 단 우타자를 상대로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느냐인데 두 번째 경기부터 우타자에게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볼을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경기도 카운트볼을 체인지업을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좌타자에게는 확실하게 엄청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타자의 상대에서 이제 이 세 경기 안에 드디어 이제 KBO를 확실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들고 저는 간보아 선수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좀 잘 던지는 그런 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타자 입장에서 간보아 선수를 상대한다고 그러면 정말 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간보아 선수가 PTS 기준으로 릴리스 포인트가 193이 넘어요. 정말 투구 동작을 보시면 정말 위에서 이렇게 내려꽂고 있거든요. 데이비슨 선수보다 더 높아요. 키가 185인데 그리고 데이비슨 선수는 188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보아 선수의 리스 포인트가 더 높다는 건 타자 입장에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가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이페이스 볼에 타자들 배트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낮다 싶은 거는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고 그래서 뭐
포신과 슬라이더 커브, 기본 뭐 체인지업까지 아주 그냥 기본적인 뭐 어떤 그런 구사율인데도 불구하고 감보아 선수가 지난주에만 2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스태미나도 상당히 좋아요. 80개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150 중반을 던지더라고요. 아, 이러면 롯데의 그 1선발은 확실히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과의 경기에서 사실 이제 홈스틸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이 투구 폼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이제 걱정을 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민호 선수하고 이종욱 작전 코치가 찾아냈죠. 네. 그리고 그냥 3중 도루를 성공시키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네. 풀베이스 상황에서 전체가 다 움직이는 그런 도루를 처음 봤는데 그 이후에 그런 루틴들을 완전히 없앴죠. 그리고 나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구종이 그 포심 자체가 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타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타자는 롯데자이언츠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레이에스 선수에 대해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홈런인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윤희상 의원? 야, 200안타 치는 타자한테 그러니까. 홈런까지 바라면 그러니까요. 예.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거의 그건? 게임 캐릭터를 찾아야 된다는 건데 저는 지금 롯데 타선의 레이에스 선수처럼 왜 그러냐면 젊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그리고 분명히 이 슬럼프가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축에 레이에스 선수가 있다고 보고 레이에스 선수는 뭐 사실 말도 꺼낼 필요 없이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선수가 그 홈플레이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구종을 가장 컨택을 잘하는 선수예요. 가장 그 스트라이크 존 커버를 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타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이렇게 정확한 타자가 장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30개 정도 친다고 우리 예상을 해봅시다. 30개에 200안타를 치고 3할 때 중후반을 치면 레이스 선수 내년에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게 좋고 그리고 레이스 선수가 장타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2루타가 그렇죠. 23개로 리그 1위예요. 맞아요, 그만큼 중장거리에 대한 컨택률이 높고 그리고 그 특정권 타율도 상당히 높은 선수거든요. 롯데는 레이스 선수의 활약이 결국에는 그 공격적인 그 롯데 타선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글스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글스 와이스와 폰세 윤희상 의원 뭐 말이 필요 없죠. 와이스와 폰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투수가 던지는 공 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탈삼진 만들어내는 재미가 있고 폰세 선수를 뭐 이야기하자면 사실 NPB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오게 됐는데 이 시범 경기를 할 때 사실은 제가 손혁 단장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장난삼아 툭 던졌어요. 단장님, 스미스가 개막전에 나가지 않았는데 또 모험을 거시네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손혁 단장이 한 이야기가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워낙에 압도적인 구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반론을 했어요. 아프면요? 근데 이 운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봤을 때 나는 걱정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저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은 뭐였냐면 똑같은 거예요. 폰세도 자존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 한국 프로야구를 직구와 슬라이더만으로 충분히 단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탯을 비교해 보면 시범 경기 때는 직구와 슬라이더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슬라이더는 사실 한국 타자들이 최대한 빨리 적응하는 공이기 때문에 이 체인지업의 활용 가치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했는데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한화 입장에서 이 폰세 선수한테 먼저 체인지업을 던져봐라 권유하지 않고 폰세 선수가 직구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해서 시범 경기 때 좀 어려움을 겪거나 맞기 시작하면 그때 분명히 여러 이야기를 할 때 틈이 있을 거다.
그때 조심스럽게 커브와 브레이킹 볼도 좋고 체인지업도 좋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폰세 선수가 시즌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이 굉장히 잘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 브레이킹 볼과 이 퀵 체인지업 비율도 상당히 올려갔고, 그러니까 KBO 리그에 보다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저는 이 하나의 벤치 그리고 뭐 하나의 단장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폰세가 큰 위기 없이 바로 1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설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이렇게 투수진에 대한 지금 걱정은 없는데 이제 이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느낌표가 들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 노란불을 줬는데 이 플로리얼 전초연 초록불을 주셨지만 노란불 갔다가 슬쩍 갔거든요. 네. 눈치 빠르시네. 정말 고민됐어요. 네. 플로리 선수는 저 어떨 때는 꼭 하나 이글스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 이글스가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수 바꿔야 되지 않은 타자를 바꿔야 되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조금 기복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득점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안타를 만들어내는데 주자가 있는 상황, 그리고 팀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득점권에서 좀 약한. 하지만 이번에 제 선택이 참 옳았다고 판단이 드는 이유가 지난 일요일 날에는 또 3타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이거 좀 잘 바꿨구나 파란불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플로리얼 선수를 교체한다는 거는 그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들어와서 KBO 리그에 또 새로운 투수들과의 적응하는 게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뭐 최근 어떤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좋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 수비와 공격적인 주루 이런 부분에서는 팀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로리얼 선수는 파란불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확실히 이제 1번 타자 플로리얼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타율도 높아지고 출루율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윤희상 의원 투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선의 차이, 플로리얼의 반등에 좀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플로리얼처럼 약점이 있는 타자들은 타선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제가 투수고 상대 타자가 플로리얼인데 득점권 상황이에요. 그럼 이 선수한테 안타를 하나 맞으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 배합의 자체가 일단 이 유인구성의 공들이 많이 던져져요. 그럼 이제 저는 포크볼이 주무기였기 때문에 초구에 일단은 포크볼을 낮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플로리얼이 헛스윙을 해주면 그 타석은 이제 거의 제가 주도권을 잡아가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네. 그 포크볼이면 이 포크볼 높이면 다 속는구나. 그러면 이제 직구는 오히려 외곽으로 볼이나 아니면 정말 모서리를 보고 던지고요. 다시 그게 원 스트라이크 원볼이 되면 또 포크볼로 헛스윙. 그러니까 득점권 상황에서는 투수들이 더 맞기 싫기 때문에 유인구성 승부가 잦아지고 자 1번 타자로 아니면 매 이닝에 선두 타자로 나왔을 때 플로리얼이다. 초구에 괜히 포크볼을 던져서 타자가 안 나와요. 그럼 원볼 시작해서 이게 어렵게 해서 볼넷으로 가면 도루 10개 이상 지금 하고 있는 타자인데 굳이 이걸 내보내 아니에요. 그냥 스트라이크 존에 그래 일단 쳐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최근에 플로리얼 선수가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기록만 봐도 득점권에서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보다 편한 상황. 그러니까 투수가 승부를 거는 상황에서는 플로리얼 선수가 본인의 스윙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실투들을 놓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플로리얼 선수의 타수는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한화의 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화의 외야수, 코너 외야수가 사실 수비 범위, 수비력이 그렇게 크게 넓지는 않아요. 뭐 최근에 라이트의 이진영 선수가 잘해주곤 있지만 이 플로리얼 선수의 수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얼이 지금 일단 KBO 외야수 중에 수비 이닝이 1위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센터 라인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플로리얼의 지금 현 상황, 지금 한화가 가지고 있는 뎁스와 야수진을 봤을 때 이 센터, 중앙 야수, 외야수를 바꿀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코너 외야수에 뭐 3할을 칠 수 있는
타자를 데리고 온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워낙 투수진이 좋기 때문에 팀 컬러는 올 시즌 하나는 확실히 투수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 라인을 확실히 강력하게 갖고 간 상태에서 좀 보다 타순에서는 여유를 주면서 잘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9개 구단까지 와봤고 마지막 이제 한 팀 남았습니다. LG 트윈스인데요. 먼저 치리노스 선수. 치리노스 선수는 사실 뭐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좋은 구위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직전 등판에서도 뭐 완벽한 투구 보여줬죠. 치리노스 선수.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KBO 타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최근에 뭐 리그에서 가장 완벽한 투수가 폰세 선수잖아요. 폰세 선수도 최근 경기에서는 타자들이 조금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1월 경기에서도 피홈런을 허용을 했었고요. 치리노스 선수가 50% 가까이 구사하는 구절이 결국 투심 패스트볼인데 투심 패스트볼에 드디어 이제 해법을 찾아냈어요. KBO 타자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타구의 방향을 좀 외야 쪽으로 공을 띄우기 시작하면서 좀 안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낮게 떨어지는 스프리트에 대한 것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최근 경기에서는 치리노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경기에서 키움과의 경기에서는 또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은 지금 물음표가 붙는 선수는 오히려 에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지금 8명의 이 평가단 중에 5분이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1위 팀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는 초록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던지는 공의 자체가 피안타율이 워낙 낮아요. 그러니까 피안타 억제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구종 가치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 봐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정말 단기간에 짧은 경기 단 게임에서 이 불펜까지 전환을 하면서 3, 4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구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르난데스는 사실은 크게 고민을 아프지만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조금 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전준호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을 야구에 갔을 때 이 선수의 활용도가 또 많아지잖아요. 사실 작년 LG 트윈스의 가을 야구는 영역 감독의 용병술이에요. 아, 그렇죠. 네. 저는 그 단기전에 어떤 에르난데스의 카드를 중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결국 그걸 성공을 거뒀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LG 트윈스의 중간 투수들이 정우영이 좀 제구력이 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함덕주 선수도 부상 회복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백승현 선수도 들쑥날쑥한 상황이었잖아요. 결국 유영찬 앞에 믿을 수 있는 불펜이 결국 김진성 선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에르난데스 선수를 중간으로 활용하면서 멀티 이닝까지 그렇죠. 이렇게 투입을 시켰는데 6경기에서 11이닝 동안 2홀드 2세이브를 거둬내면서 결국은 중요한 경기를 승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활약을 했죠. 올 시즌도 지금 올 시즌 사실 조금 내용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제 6월이면 이정효 선수가 전역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장희식 선수 FA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불펜 자원과 올 시즌 LG 트윈스의 불펜 자원은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영경 감독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좀 다양성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선수 얘기 안 하면 서운할까봐 이제 이 선수 얘기도 한번 하고 하는데 오스틴 선수 이런 꾸준한 선수를 지금 3년 연속 데리고 있다는 건 LG한테 좀 행운이죠. 그렇죠. LG가 지금 2군에서 이제 올라온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지훈련의 이 준비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홈런 개수도 지난해는 상당히 적었잖아요. 근데 올해 폭발적으로 많이 그것이 증가를 했고 오스틴 선수가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잠실 옷이라고 이미 불릴 정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오스틴 선수가 WAR도 아마 1, 2, 3위 이 안에서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이제 순위 싸움 속에 과연 이제 어느 팀의 외국인 선수가 팀의 날개를 달아줄지 저희 야구의 참견도 흥미롭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준우 윤희상 해설위원 정현숙 기자와 함께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참견을 해봤는데요. 저희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 팬이라면 정말 궁금해할 주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또 참견할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